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전면 중단하며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좋아요가 눌렸다. 30년 정치 경력의 국무총리 계정이 해킹당했다면 안보 외교를 뒤흔들 중대 수사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만 믿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안일하게 선거를 치른 민주당 의원들. 당권과 지분 챙기기에 계산기를 두드리던 당신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깨어있는 주권자들은 권력 투쟁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서운 투표로 엄중히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후임 총리가 발표되자마자 김민석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에 돌아가서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인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후임 총리 인선을 발표한 직후 김민석 총리는 당에 복귀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면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어제는 민주당 당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광주를 찾아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을 든든한 기반이 되어오셨던 우리 호남도 함께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또 다른 당권 도전자로 예상되는 송영길 의원도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있고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까지 맡았는데 뭘 지원을 했습니까, 당에서. 그러면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의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분간 페이스북 대신 X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X에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에 저도 모르는 좋아요가 다수 눌리는 등의 비정상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다각도로 확인해봤지만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당분간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한 친여 성향 유튜버의 페이스북 글에 김 총리가 좋아요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친명 성향의 방송인 김용민 씨가 자신의 SNS에 적은 글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박시영 씨를 도마 위에 올린 겁니다. 이어 이 화살은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이 글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763명, 여기에 김민석 총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입니다. 김 총리 역시 힘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안팎으로 말이 나오자 김 총리는 좋아요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글 역시 현재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김민석 총리하고 같이 공중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자 이건데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죠. 네, 그러네, 의자가. 예. 맨 뒤에서. 김민석 총리도 오늘 이제 사퇴를 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국회 아니죠. 다른 일정이 있습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조정식 의장의 투표가 있었어요. 투표를 하니까 네, 본회의가 밖에 열리니까 나가 있는 총리가 잠깐 와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스케줄도 있고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또 국무위원들이 배석도 하거든요. 근데 예. 아마 투표하러 오셨을 것 같아요. 가끔 저기 주요한 투표 때는 와서 투표를 예, 하셔요. 국무위원들이 지난번에 장관들이 개원 때도, 오시거든요. 네, 개원 때도 오셔갖고 민주 정치연구소장이 이제 저 민주당 쪽 사정자라니까 단독 하나 터뜨리죠. 최근에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난 거 말고 혹시라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났다. 네, 그래요? 하고 지금 국무총리 퇴근하고 나서 만났겠죠. 그랬겠죠. 근무시간 중에 만나지는 않았을 거고. 점심이나 저녁. 토요일, 일요일 뭐 만날 수도 있고. 주말에도 만날 수 있고. 만났을 것이다. 그럼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지금 당에 대한 걱정?
예. 아니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뭐 당에 대한 걱정이야 뭐 누구든지 하는 이걸로- 거고 이걸로 그 사람이 저 만났다는 것이 송영길- 사실이라면 예, 예. 그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다. 송영길 의원님께서 어제 김태현 쇼에서 나온 말 멘트 그대로 들려드리면 당대표 나가냐 했더니 송영길 의원님이 김민석 총리하고 잘 상의하겠다. 김민석 총리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가 아니고 네. 김민석 총리와 잘 상의하겠다. 이거 잘 어떤 상의를 의미로 협의하겠다. 아니 예. 사실 예. 김민석 총리하고도 잘 아시고 예. 신 의원께서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하고도 잘 알잖아요. 그 동료 의원이었죠, 21대. 동료 의원이고 예, 예. 뭐 선배 의원이셨죠. 보니까 잘 아시더라고. 어쨌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교감을 했을까?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 촉으로는 지금 6.3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까지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네, 선거해야 예. 되니까. 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어쨌든. 만났다. 최근에 만났다고 하면 6월 3일이나 6월 4일날 만난 거예요. 6.3 선거 이후에 만났을 예, 것이다. 오늘이 6월 예, 5일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선거 끝나자마자 만났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당대표나 전당대회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과 분업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선거 이후든 직전이든 어쨌든 만났다는 가정하에는 의미 있는 교감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자, 김민석 총리와 상의하겠다 이 말은 좀 해석을 제가 하자면 내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김 총리가 출마하면 안 나갈 수도 있고 김 총리가 필요해서 나보고 러닝메이트로 뛰어달라고 하면 뛰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뉘앙스는 그 아, 예, 먼저 신 의원. 저는 근데 송영길 이 의원의 캐릭터에 누구의 의견을 받아고 본인이 그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단순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어느 타임라인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예. 본인도 언제 어떻게 선언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다만 이게 너무 충돌되거나 모양새가 이상하면 또 이게 실기할 수가 있으니 나름의 전략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위해서 서로한테 정보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 빠르게 만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이제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 그냥 송영길 의원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신 의원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6월 4일 선거 전에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선거 전에 예.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였으니까 전에 만났다. 이런 거죠.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두 분 다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송영길 대표는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심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정청래 지도부가 완벽하게 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 지도부냐 아니면 본인이나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이냐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김민석 총리하고 자기가 둘이 같이 나가서 표를 분산하는 것보단 둘이 뜻이 같으니 같이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서로가 통했다면 되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둘이 상의해서 한 명만 나가든 아니면 둘 다 나가서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서 한 명을 밀어주든 셋 중에 하나의 어떤 공감대는 지금 충분히 되어 있다. 셋 중에 하나라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나가든 러닝으로 나가서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마지막에 결선 투표까지 결선까지 가든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공감대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자주 소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의 전당대에 나가는 거를 김민석 총리의 상황도 한번 보겠다라는 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송영길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그리고 당대표도 재선 2번인가 3번 만에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있고 또 오늘 페이스북에 김민석 총리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그 페이스북에 댓글 왜 갑자기 달아요? 예. 다 뭔가 마치 약속대로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뉴 이재명 했는데 너무 좋은 말 같아. 뉴 이재명이라는 거. 요즘에 뭐 친석계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아이, 그것도 지금도 보면 그 쇼츠랑 조직적으로 만드는 거 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지지자 그룹들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팬클럽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제가 노사모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작전 세력, 방해 세력들이 간첩 집단이 들어온다, 암약한다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거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오픈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답게 행동하려면 이 같이 뛰는 동지들에게 이 모욕감을 주면 안 됩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려고 안 됩니다. 완장질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가짜 친명 세력이고 친명팔이 하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간주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보면 희한한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예. 채널들 보면 다 비슷한 시기 때 만들어졌는데 유튜브 쇼츠만 나오지 않아요. 한 번에 3개를 만들어요.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예.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게 계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젊은 층들한테 쫙 타고 가잖아요. 예. 민주당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지. 그럼 맞아요. 그게 혐오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은 저렇게 하고 논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거면 와가지고 실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할 것인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밖에서 보는 중도층이나 젊은 층들은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다 막 잘라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향후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릴 건데 8월 아닌 9월인데 8월 달은 뭐 15일 정도가 검토되는 모양이에요. 아직 그 장소가 별로 없어갖고 대규모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날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뭐 정청래, 뭐 김민석, 송영길, 뭐 우원식 얘기도 나오고 김용민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분들이 거론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딱 2가지 이슈가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누가 잘 뒷받침할 거냐 이건 기본이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어떻게 입장을 낼 거냐 합당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다음 총선 때 수도권에 다 집니다. 이번에 조국 혁신당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3% 5% 가져가잖아요. 못 견딥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비례대표 있는 분들이 박은정이나 이런 분들이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공정하게 민주당 틀 내에서 경선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길 수 있어요? 이현주가 박은정이 조국 혁신당 후보로 나오면 이현주가 이깁니까? 저희 오늘 본선에서 서울시장 2만 표 차이 왔다 갔다 계속 할 때 저기 다른 정당의 후보 권영 후보인가요? 저 5만 표가 커 보이더라고. 커 보이죠. 커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좀 생각이라는 거, 머리라는 게 있으면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하는 게 맞고 자기들이 경선에서 그리고 본선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경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하고 비례대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냐. 민주당 당원이 훨씬 많으니까 하면 되니까 뭐가 두려워.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합당 이슈가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당 혁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개파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과 당원 주권을 지키려는 사람 간의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누구와 정청래와 누구, 김민석, 누구와 누구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가치의 대결이다. 개파 정치에 몰두하는 사람, 의원 중심의, 배주 중심의 사람과 당원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간의 대결 구도다. 그럼 당원 주권이 뭐냐? 1인 1표부터 시작해서 결선 투표, 모든 것은 경선한다. 전략공천, 단수공천 없다. 아마 지방선거 했으니까 저들이 그냥 넘어갔죠. 배치들이. 다음 총선에서 모든 사람 다 경선한다. 결선 투표하자. 이러면 사생결단하고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줄 서는 겁니다. 자기 단수공천 받으려고. 김민석한테 줄 서고. 뭐 송영길한테 줄 서볼까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당원 주권을 누가 지키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2가지 통합에 대한 입장 이 2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다. 누가 대통령과 가깝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당신은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경선으로 붙이는 시행규칙,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안수사권 주장하던 분들도 뭐라 그래요? 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나
원칙만 얘기하지. 네, 현실적으로는 다만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메시지 혼동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전당대회에서 기대하는 점은 지금까지는 당원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예.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콩밭에 민주당이나 뭐 어쨌든 그 당권을 위해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 반증 중에 하나가 그 지방선거 직전에 김민석 총리 그 사퇴한다 그리고 당권 도전 위해서 준비한다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선거 끝나기도 전에. 제가 썼습니다. 아, 처음에 그랬었나? 나 그거 보고 야 선거를 진짜 다 이기는 거로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서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의원이건 기자들이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권 싸움 한다 이 사람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아까 송영길 대표 말씀 나와서 그런데 아까 그 띄우셨던 세계일보 기사가 보면 제목이 네. 질 수 없는 평택에서 패배해서 당 지도부 중요성을 느꼈다. 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밑에 평택에 우리 당력이 집중됐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 이게 이제 당권용이죠. 근데 저는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벌써 28년, 30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차기 어떤 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그걸 뭐 탓하거나 욕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한 거다. 정치인들에게 다음 선거 준비하는 것은. 그런데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를 잘 성공시켜야 그 다음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사실 이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데가 너무 많고 특히 이제 한강벨트하고 경기 서남권 특히 뭐 성남시장 이런 거 뺏긴 거는 안산시장 이런 거 뺏긴 거는 사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댓글창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왜 졌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저는 진영 또는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그 분열 그 감정 갈등 뭐 이런 것들 그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평택을의 선거가 전국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국에서 이래서 어떻게 안 미쳐? 안 미쳤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건 미친 거지. 미친 사람들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1에서 3% 그러니까 몇천 표. 그러니까 1,000표에서 한 3,000표 사이로 진 선거들은 그것만 아니었으면 다 이기는 거였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왜 이런 판을 짰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 뭐 모두의 창업, 그리고 이제 모두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 비상계엄 내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세력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판에서 어떻게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판이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다 싸우는 거야. 다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평택을 같은 경우에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들조차도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갑시다 나가서 아무개 찍읍시다. 기분 좋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틀을 만들어주지 못한 이 정치권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았지. 그렇죠. 예, 기분 좋게 나가서 투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찝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 탓이다 이런 거 일단 다 떠나서요. 만약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선거가 좀 이렇게 치러졌으면 되게 아름답고 힘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아까 최강욱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적인 아젠다. 이게 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기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 되든지 요게 하나 강력하게 좀 세팅이 되고 세팅이 된 이 아젠다에 당원들과 뭐 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다 동의하고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갈림, 어떤 분열 이런 게 좀 막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분이 생기면. 일단 요게 하나 이게 왜 잘 안 보이지? 저도 민주당 선거 때는 항상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매번 갈 때마다 제가 그 정책을 봐서 그 지역 현안만 얘기하고 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 좀 아쉬웠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어차피 저희가 지금 탄핵하고 내란을 극복했을 때 했던 세력들 간의 그럼 전략적 제휴라 할까요? 조정? 요것도 사전에 미리 좀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그렇죠. 요걸 그냥 개별적으로 하라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좀 세팅이 좀 쭉 된 상태에서 선거를 쫙 치렀으면 상당히 저는 아름답고 이제 국정 동력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게 이제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 세팅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요거 세팅해야 되는 시간에 마치 전당대회를 치르는 듯한 갈등적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통합 얘기가 폭발적인 갈등을 유발한 다음에 치른 선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더더욱 선거를 어떻게 연대해가지고 상처 없이 마무리하고 다음을 생각할 것인가가 사실은 전당대회를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빠질 수 없는 요소예요, 그게. 그럼요. 예. 근데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 저 내란 세력의 지리멸렬함, 이것만 믿고 이거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압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 안에서 뭘 가질지를 생각해야 돼. 이런 멘탈리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연대라는 얘기도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정말 강력한 그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방선거 대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지방 다니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어느 곳을 가나 다 지방소멸 위기를 얘기하면서 줄어든 인구, 곧 사라질 지역, 의료 인프라나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서 위기 이런 얘기들 어느 지역이나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걸 극복하겠다 국정과제 내세웠잖아요. 그럼 우리 당이 이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야 여기 동의하는 세력 다 모여봐. 그렇죠. 완전히 바꿔보자 한번 20번 선거. 이렇게 선거를 치렀어도 굉장히 좋았을 거고 또 지방선거니까 선거 결과를 떠나서 얼마나 그 아젠다가 좋아. 선거 결과를 떠나서 그게 필요한 상황이더라고. 제가 지방을 다녀보니 그렇지. 그 호남이나 저기 그 영남 쪽에 저기 작은 도시들 되게 제가 총 50군데 다니니까 광역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작은 도시들 가봤는데 진짜 눈물 없으면은 제가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곳곳에 묻어나던데 그걸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번 해보자. 그걸 못했어.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상황도.